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서울반도체고요. 서울반도체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반도체에 대한 사업 분야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 구분에 LED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LED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 중에 하나가 일반 조명이나 LCD 백라이트 유닛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LED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려면 일반 조명과 LCD에 대한 어떤 출하량에 대한 증가의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일반 조명 같은 부분에서 앞으로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까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 위의 그래프를 살펴보게 된다면 일반 조명에 대한 LED 시장 전망이다라는 건데 이제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한 1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는 형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그렇게 막 급락하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LED 분야가 향후 몇 년 동안은 그래도 일정한 시장 규모를 형성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LCD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LCD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패널이기 때문에 23년도쯤에 생각해 보면은 LCD든 OLED든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이제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LCD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이 과거에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한테 많이 의존을 했지만 지속적인 많은 기업들과 MMA를 통해서 공장 증설을 했었고 그 공장 증설을 통해서 많은 물량이 이제 공급 과잉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LCD 패널 가격이 많이 하락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LED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이제 LCD든 LED든 중국에 많이 피해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4년도에 LCD에 대한 패널 출하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에 대한 LED가 많이 쓰일까라는 의구심은 살짝 지울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LED 시장이 결국에 커지려면은 LCD에 대한 상황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CD에 대한 출하량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LCD 출하량이 24년도에는 3.4% 증가할 거다라는 거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50% 정도 더 늘릴 전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1월 달에 나온 것던데 24년 LCD 패널 출하량은 2억 4,200만 개로 23년보다 약 3.4%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를 보게 된다면 LG 디스플레이는 LCD 생산량을 2023년 1,020만 대에서 2024년 1,500만 대로 50%더 가까이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CD 부분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작년보다 50% 가까이 더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LED가 더 많이 쓰일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LCD 생산량 출하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서울 반도체든 다른 국내 LED에 대한 이제 광원이 있을지는 이제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래프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조명 시장에 대한 그래프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조명 시장에 대한 그래프는 막 급락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밑에 표 같은 경우는 연평균 8.3%가 상승하고 있는 이제 이 상반된 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왜 이 표는 연평균 8.3%를 성장할 거다라고 예측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LED가 이제 일반 조명이나 LCD 백라이트 유닛에 많이 쓰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어떤 의료용 기기 부분이나 이제 뷰티 디바이스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적용이 있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LED에 대한 전방 산업이 굉장히 다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LED 부분에서도 일반 조명과 어떤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LED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어떤 의료용 기기 이런 다양한 LED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장에 발맞춰서 사업을 다각화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이제 Y캅이다라는 게 있죠. 이런 Y캅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어떤 RGB를 이제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적층한
어떤 픽셀인데 이런 기술적인 특징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 결국에 이런 와이캅이 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 와이캅이라는 거는 초소형 LED 소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마이크로 LED에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국에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기판이 아니라 소자 하나하나를 심어 놓는 거기 때문에 직접도나 어떤 색 표현에서 더 세밀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이제 효율적인 측면도 기존 OLED보다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암비도 뛰어나다라는 거죠. 결국에 또 소자 하나하나를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 측면에서도 이제 OLED보다 이제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 속도와 밝기, 전력 효율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이런 웨어러블 기기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런 마이크로 LED를 통해서 어떤 대형 패널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이제 원장 마더글라스를 잘라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소자 하나하나를 이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제조가 되기 때문에 양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이 와이캅으로 엄청난 매출액을 올릴지 말지는 이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와이캅을 통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꾸준히 매출을 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LCD나 OLED를 주력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만큼은 매출이 나오기에는 아직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와이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표를 하나 더 보게 된다면 이 수출액과 이런 생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왜 가지고 왔냐면은 아까 전에 이런 마이크로 LED가 뭐 LCD 부분과 또 이제 조명 부분에서 쓸 수 있지만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에도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에 대한 생산에 대한 부분과 관련됐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23년도 자동차 시장을 보게 된다면 22년도보다는 이제 수출 부분과 생산 부분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수출 부분과 생산 부분이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북미와 유럽에서 이연됐던 자동차 수요 즉 이연 수요가 해소가 되면서 이런 생산적인 측면과 수출액 측면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생산량을 보게 된다면 23년도 이전에는 18년도 이후로 400대 이상을 돌파한 적이 없는데 앞서 말했던 반도체와 이연 수요에 대한 이유로 오랜만에 이제 40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24년도 같은 경우는 23년도보다는 조금 아쉬운 이제 생산량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23년도보다 조금 낮은 생산량을 보이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사람들에 대한 소비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즉 소비 둔화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24년도는 이제 전년도보다는 약 2.3% 줄어든 한 403만 대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량용 헤드라이트 부분에서는 꾸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용에 대한 수요와 LCD에 대한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LED에 대한 광원 사용량, 수요량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은 마련됐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장에 맞게 이제 서울 반도체가 매출을 내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가 이번에는 시장 악화에 따른 영업이익이 22년도보다 6.8%, 영업이익은 4.44%, 당기순이익은 17.5%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제 24년도에는 반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반도체에 대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서울 반도체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된다면 사실 뭐 흐름이 딱히 좋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제 상승을 해주나 싶었지만은 이제 거래량이 죽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제 바닥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9,800원 부근은 조금 지켜주면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다시 거래량이 동반돼서 상승하면은 좀 뭐 11,000원 부근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차트적으로 크게 볼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다 보니까 서울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은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